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캐논 코리아의 제품 중에서 유겸 학생이 선택한 제품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요즘 인스타 감성이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아, 못 들어보셨나요? 인스타 감성이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을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SNS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요즘 들어서는 글보다 사진 위주로 일상을 공유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도 또 여행을 갈 때도 중요한 행사를 갈 때도 사진이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그 휴대폰 안에만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인화돼서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사진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추억의 깊이 정도가 아예 다른 거. 네, 그래서 이제는 번거롭게 직접 인화를 하러 찾아가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애타게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 휴대용 포토 프린터인 인스픽을 이용하면 단 50초 만에 사진을 인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의 감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인스픽은 휴대폰보다 작아요. 요만한 크기고요. 160g밖에 되지 않아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용이하고 또 충전도 휴대폰 충전기랑 호환이 가능해서 따로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블루투스로 연결하기만 하면은 선택해서 바로 인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인화된 사진의 뒷면을 보시면은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서 어디다 꾸미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컬러는 그레이, 로즈골드, 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필름 20장을 포함해서 단돈 13만 원. 그러니까 필름이 36장을 포함해서 24만 원인 LG의 포켓포토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고 물론 화질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출시된 지 7일밖에 되지 않은 이 따끈따끈한 인스픽으로 가장 젊은 순간인 지금을 기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저 사겠습니다. 지금 홈쇼핑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지금 바로 전화 걸 뻔했거든요. 근데 진짜 전 사고 싶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네. 요즘 왜냐면 필름 카메라를 좀 다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필터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와서 기쁩니다. 자, 우리 꾸경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매하실 건가요? 좀 비싸요. 근데 왜냐면 13만 원에 안 사지 않나요? 평생 쓸 수 있는데요? 아니 평생 못 쓰잖아요. 평생 쓸 수 있죠. 있어요. 그게 충전만 하면은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화기 그 종이를 아, 또 사야 용지를. 용지가 뭐 한 장당 얼마예요? 그거는 제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그 20장 단위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장이 얼마예요? 네네. 그걸 제가 조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도 옛날에 하나 있었거든요. 네. 안 쓰더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도 옛날에 초기에 샀었는데 그걸 또 일일이 사서 하는 것도 귀찮고 결국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3만 원이면 차라리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하는 게 낫지. 이게 뭐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감성이 인스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싸이월드 감성이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감성이. 뭐 전쌤은 우리 어떻게 전생에 보셨나요? 저는 이 코너를 이제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사고 싶다는 대박. 실제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생의 이런 프레젠테이션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서 갑자기 우리 유겸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 지적할 포인트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현상에서 온 건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그러는데 맞아요. 와 오늘은 제가 완전히 유겸 학생한테 우와. KO 당했습니다. 아, 저 진짜 유겸 쌤 지금 감동의 좀 순간이에요. 소감이 어때요? 저 지금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과연 홍쌤은 사실 건가요? 되게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잘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 우선 인스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야 될 구성분들을 뭐 상국 씨 같은 분들보다는 인스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사진이 이미지가 이미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기존에 모바일로만 확인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성을 좀 추구하는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 색상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처음에 구매하고 나서 이제 필름을 또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사후 관리적인 부분 또 블루투스에 대한 연결의 편의성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압축시켜서
꼭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다 열거해 놨기 때문에 설득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야지라는 그 욕심 때문에 발표 양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유경 학생은 오늘 그 양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템포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흠잡을도 없을 만큼이나 잘된 발표고, 근데 좀 욕심을 내면 두 가지로 시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많이 해서 스마트폰에 사진 파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 중에 도대체 무엇을 출력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 LP판 다시 생산하는 공장이 재가동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스타를 하지 않지만 그냥 기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도 이 제품의 두 번째 고객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년층에 대한 언급도 같이 좀 첨부되면, 추가되면 더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와, 극찬을 받았어요. 오늘. 맞아요. 네. 그리고 소재도 사실 운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저도 네. 갖고 싶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후배가 태어나서 카메라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대요. 제가 이제 24살이잖아요. 네. 좀 더 어린 친구들 이제 만나보면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다 다시 찍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봐서 카메라를 본 적이 없다고. 애기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걸 사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유영 학생 발표 너무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자, 단골 고객과 신규 고객이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을 지정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할 건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회원 관리를 통해서 단골 고객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 회원증을 발급을 해서 더 많이, 더 오래 구매할수록 할인율을 높여드리고, 또 신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에 사용하시던 자사 제품을 가져오면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 업체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캐논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상 판매를 많이 하죠. 자동차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갖고 계속적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너무 이제 개인 고객만 보지 말고 기업 고객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에 있는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지금은 복사기, 그다음 프린터 기기를 판매해 왔는데, 이 회사가 개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새로운 R&D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향후 우리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3D 프린팅의 판매가 가능하겠다라는 식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경 학생 얘기했듯이 우리 고객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찍은 사진을 뭐 집안 곳곳에 부착할 수 있는 포토 프린터를 팔았다 하면,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이제 프린터가 필요해질 텐데, 그런 판매를 또 어떻게 촉진시켜야 되는 시기별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번 잡은 고객의 로열티를 관리해서 꾸준히 가겠다라는 건 추상적이기에, 이런 사안별로 좀 케이스를 좀 접근해서 답변을 하면 훨씬 더 귀를 더 잘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성을 가지고 답변하는 연습은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베스킨라빈스와 글로벌 넘버원 도너츠 브랜드인 던킨 도너츠를 보유하고 있는 BR 코리아입니다. 1985년 영국의 얼라이드 도맥 그룹과 합작 투자로 설립된 BR 코리아는 국내에선 SPC 그룹의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고급 재료, 선택의 즐거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약 30년간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자타공인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성장했고, 던킨 도너츠는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2010년 초 매장 수와 매출액이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는 초대형 프랜차이즈점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베스킨라빈스는 지난해 추석 시즌 광고 베스킨라빈스 31 왕의 선물 편으로 서울 영상 광고제 2017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올해도 왕의 선물 2탄이 시리즈로 반영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 이 왕의 선물 2탄이 광고 본 것 같아요. 진짜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작년부터 연결되는 거라고 하던데, 네. 이렇게 궁전에서 약간 조선시대 왕으로 보이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베스킨라빈스 추석 선물 세트인데요. 여 옆에 두고 가거라. 수고하세요.
BR 코리아는 몰라도 베스킨라빈스랑 던킨 도너츠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이거 모르면 같아요. 간접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단영 학생도 종종 먹나요? 네, 저는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도너츠는 많이 안 먹는데 아이스크림은 네. 저는 또 이제 친구들한테 이거 기프티콘으로 선물도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생일 되면은 네, 보내기 참 좋잖아요. 네, 엄청 큰 거 오더라고요. 또 받는 친구들도 좋아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꾸기 형은 좋아하시나요? 아이스크림이나 도너츠? 아 근데 이 이제 시려서 잘 못 드시고 그러지 않나요? 아 그거 쌤이고 왜 아닌 척 하세요? 죽을래? 같이 아니 30대끼리 방송에서 같이 30대끼리 저 만으로 29세입니다. 어디서 까먹죠? 마늘 얘기를 해 갑자기. 아 일단 우리 그 베스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이 또 많이들 특이했어요. 뭐 아빠는 외계인 뭐 이런 거. 엄마는 외계인. 아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아닌가요? 멀쩡한 아빠를 보내세요. 새엄마는 외계인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녹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 베스킨, 라빈, 써리, 원. 형 모르죠 이거? 그 정도는 알죠. 이 정도는 알아요? 1, 2, 3. 누구랑 했어 이거를? 남자들끼리 안 하는데. 옛날에도 그 MT 가서 저희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형 MT 때 베스킨이 언제 있었어? 이거는 뻥치지 마 진짜로. 40년 전에 언제 있었어? 우리나라 진출이 굉장히 빠르죠. 그거 40년 전에 이게 없었잖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방금. 네. 아무튼 이거 베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친숙한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우리가 보민 씨랑 또 얘기를 했지만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 게임을 그러게요. 이거는 진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빼빼로 데이는 그 진짜로 빼빼로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베스킨 라빈스 게임 자체를 이 회사에서 만든 거면 이거는 정말 홍보팀이나 영업팀에서 너무 잘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세븐일레븐에서도 뭘 하나 만들어야 된다. 게임을 세븐, 11 해가지고 뭐 11을 숫자를 세는 거를 거기에 말하 박수를 친다든지. 그렇지.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좋네요. 자, 과연 빅데이터 안에는 이 베스킨라빈스 게임을 누가 만들었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전혀 안 나오고요. 그 BR 코리아라는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검색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베스킨라빈스하고 던킨도너츠 두 개 합해서 이제 돌려봤어요. 두 개 합해서 1년간 46만 800건 정도 언급이 됐고. 연관어 1위가 기프티콘이더라고요. 네, 이걸로 많이 보내나 봐요. 제가 어저께도 네. 보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빠한테 좀 보내라. 진짜로. 네. 여유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쌤 하나 보내줘라. 알겠습니다. 단거 땡길 때.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란 단어가 연관어 2위였고 이벤트를 많이 하나 봐요. 이벤트라든지 추첨이란 단어 꽤 많이 나왔고 BT21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캐릭터 도너츠 기프트 팩이래요. 그래서 또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데려다가 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 프렌즈랑 또 손을 잡아가지고 라인 프렌즈, 캐릭터 이런 단어들 볼 수가 있고 뭐 컵홀더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커피, 경품, 다이어리.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럼 BR 코리아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최근 상반기 때 나왔던 채용을 분석해 보면요. 우선 문과 학생들에게는 항상 있는 영업관리 직군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지역별 채용이 따로 흘러가고요. 우대하는 자격증을 보면 공인중개사나 그다음에 가맹거래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들을 이제 주로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직군에 또 채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또 상경 계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는 전공으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직군은 이제 식품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R&D 제품 개발 직군에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공학, 또 미생물학, 그리고 유전공학 전공자들에겐 생산관리와 품질 파트에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품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수 소비재 기업들을 도전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이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BR 코리아만 공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파리바게뜨 SBC 그룹 자체 공채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계열사를 선정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은 좀 하고 구직 활동을 진행해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구기업. BR 코리아의 던킨 도너츠에 가면 텀블러가 아닌 덤블러를 준다고
카더라. 예. 요즘에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들 그 플라스틱 빨대를 많이들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던킨 도너츠에서 빨대를 대신할 수 있는 덤블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덤블러는 뭐 어떤 겁니까? 요즘 그 커피숍 가보면 실제로 이제 테이크아웃도 안 하고 이제 거기서 취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전처럼 일회용 컵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요즘 뭐 종이 빨대나 이 플라스틱 재질이 굉장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그린 마케팅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던킨 같은 경우도 던킨에 나오는 이제 D, 그다음에 텀블러 이거를 합성해가지고 이전에는 빨대 필요 없이 우리가 그대로 취식을 할 수 있게끔 마실 수 있게끔 용기를 좀 변경시켰어요. 실제로 제가 디자인을 보니까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구멍 정도로 나와 있던 걸 빨대식으로 좀 높여가지고 빨대 필요 없이 좀 편안하게 좀 마실 수 있게끔 이제 구조를 바꾼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그린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BR 코리아 또 연봉 알아봐야죠. 네, 자플래닛이 올해 8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꽤 높습니다. 9,823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사원이 3,215만 원, 대리가 5,260만 원, 과장이 6,470만 원, 차장이 7,995만 원, 부장이 9,225만 원이거든요. 부장 연봉이 9천만 원인 거는 꽤 높은 연봉. 되게 많이 오르네요. 대기업 수준. 네. 굉장히 대리 과장 막 엄청 갭도 많이 오르는 크고요, 네. 느낌인데 그러면은 BR 코리아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영업 직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많이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품이라든가 유통기업들 도전하는 친구들이 취업이 되는데 제 예전 학생 중에 SPC 그룹의 이제 인사 직군, 인사는 이제 아주 선호도가 높은 직군인데 거기로 취업했던 학생인데요. 보면은 이제 유학생이고 이 친구는 전공이 이제 경제학인데 국제 노동이라는 세부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 이슈를 알고 있으니까 인사 직군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본인한테 가점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 유학생들이 이제 국내 조직에 대한 조직 경험이 좀 없는 편인데 이 친구는 국내 그 도시가스 관련된 회사에서도 인턴을 했고 해외에 있을 때도 거기서 투자 관련된 자문기업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만 보더라도 인사 직군은 상당히 좀 스펙을 많이 본다. 많이 본다라기보다 고스펙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녹록지 못하다. 그래서 관련 SPC 그룹을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문과는 영업 직군으로 많이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게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2차 세계대전 샵 전장의 블루오션입니다. 우리 BR 코리아의 주인공인 우리 베스킨 라빈스와 던킨 도너츠의 우리 그 역사가 생각보다 깊다고 합니다. 창업주는 다르지만 탄생의 근원은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두 기업의 탄생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베스킨 라빈스가 두 사람 이름 합친 거예요. 버튼 베스킨하고 어빈 로빈스가 합쳐진 단어로. 맞아요. 두 사람이 이제 내부 사이였어요. 근데 일단은 그 어빈 로빈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자랐는데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그 미군들하고 군인들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동네에서 자그마하게 팔다가 군에다가 납품을 하니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그때 눈을 뜬 겁니다. 이걸 비즈니스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스크림을 비즈니스화 시키려는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맛과 고품질의 아이스크림을 지향하면서 베스킨라빈스의 컨셉이 됐고요. 1948년 6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요. 6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32국 개국에서 만여 개의 점포까지 이제 늘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도 빌 로젠버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동자들에게 좀 간편한 음식을 제공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커피하고 도너츠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 그 중심에 2차 세계대전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처음 선보일 코너입니다. 내일은 영어방인데.
오늘 소개한 같이 해보실래요? 네. 내일은 영어방인데요.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인데요. 네. BR 코리아의 제품 중 우선 단영 학생이 어떤 제품을 선택했나요? 저는 BR 코리아 제품 중에 던킨 도너츠를 팔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팔 도넛을 가져왔는데요. 가져오신 거예요? 네, 사왔습니다. 오. 정말 던킨- 직접 사오셨네요. 네, 직접 신제품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께 팔려고 생각을 해왔어요. 패널분들과 MC분들이 네. MC분들께 갖고 있는 생각을 맞춰서 골라왔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전쌤께는 제가 블루베리 베이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실패한 느낌이죠. 취향 저격에 실패한 느낌인데.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쌤께서는 항상 뭔가 담백하시고 차분하신데 위트가 있으셔서 저는 항상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밋밋한 플레인 베이글보다는 블루베리가 씹히는 베이글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이글만 드시면은 굉장히 좀 밋밋하니까요. 제가 크림치즈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베이글에 아이고, 크림치즈가 찰떡이죠. 네. 옆에 계신 혐오 MC분께 네네. 생각을 해왔는데요. 기대돼요. 재정이로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끼어나. 그러네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재정분을 불러와서. 네. 재정이로 생각해. 일단 들어보죠. 네. 던킨 도너츠에서 인기 있는 제품인데 바바리안 필드 도넛입니다. 네. 이 바바리안이 안에가 커스터드 크림으로 되어 있어서 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인사해주시고 뭔가 따뜻한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저 오시는 거 모르셨을 텐데 이거 바로 순발력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재정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니에요. 저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좋아요? 던킨에서 제일 좋아하는 오. 맛 바바리안 들어간 거. 이번엔 괜찮네요. 네네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보미 아나운서님께는 던킨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를 사게 됐는데요.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서 하트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일단 던킨 도너츠에서 저는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 스트로베리 필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위에가 건조된 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콤한 맛도 같이 나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왕 꽈베링인데요. 제가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감동시대를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사투리가 굉장히 정말 살아있으셔서 제정신이야? 왜 또 늦었어? 부장님 차를 좀 박았습니다. 내 차를 박아! 뭔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안 사겠습니다. 신제품입니다. 진짜 안 먹어보겠습니다. 정성이 근데 대단하네요. 네. 종류별로. 홍쌤 건데요. 홍쌤 거는 쓴맛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일단 모양이 엄청나게 조그맣니다. 가장 조그매요. 작습니다. 남거 샀는데 떨어진 거 아니야? 저거? 어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골라서 오늘 가서 산 건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좀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는데 이름이 이것도 신제품인데 대박 달콤하 구마이거든요. 그래서 이름과 마찬가지로 고구마로 만든 신제품인데 근데 제가 항상 홍쌤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따뜻하게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달콤한 그런 조언을 감사해서 이 빵을 고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처음 하는 코너인데 단영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네. 다들 물건을 사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우 MC부터 한번.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석도 너무 좋고 해서. 네. 특징을 잘 열심히 파악하려고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더 설득력이 있게 영업을 하려면 뭐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패턴을 기반으로 한 뭐 그 영양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하면 좀 설득적이게 이 제품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꾸기 형은 어떠셨나요? 다들 좋은 말로만 한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홍쌤 같은 경우는 당뇨도 계산을 조금 하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실 베이글 뻑뻑해서 안 좋아하는데 그 저를 분석해가지고 해주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보미 아나운서까지는 잘 들었는데 상국 씨랑 이제 홍쌤까지 가니까 조금 지겨워졌어요. 약간 그 비슷한 패턴으로 하는 분석이었던 느낌이 있어서 아까 상국 씨가 짚어준 것처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았을 것 같고 그 어쨌든 그 노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뭐 괜찮은 접근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전 팀장님한테 베이글을 판다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가라는 팀장님의 직업을 보면 밤늦게까지 늦게까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실 것이기에 저런 아침 대용으로 식사할 수 있는 베이글을 권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의 간판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 비주얼 간판은 우리 저 황보미 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저 분홍색 도넛은 제가 보기에는 매출을 많이 높인다기보다 이 도넛 매장의 어떤 비주얼을 담당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보미 씨에게 어필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도넛을 보면 사실 뭐 도넛이라는 느낌보다는 꽈배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나오는 이 신제품이 바로 이런 패키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좀 기름지고 고칼로리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도넛. 그런 가벼운 느낌의 도넛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국 씨가 우리 시골스러운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어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준 이 도넛은 비주얼을 보면 여러분들 도넛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지금 덩신이 쓰고 있는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자구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고열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글, 커피 앤 도넛 이것만으로는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저기 나와 있는 보미 씨 앞에 있는 도넛보다는 덜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업의 트렌드하고 제품의 속성을 조금 더 언급하고 패널들과 연결을 지었으면 더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